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요 트래블러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수시로 뭔가 변동이 되고 풍문으로 읊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좀 변형돼서 나오는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뭐 출금이 되네 마네 막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논란을 오늘 한 번에 이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트래블러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내일 모레면 바로 트래블러 적용이 돼요. 이제 내일 모레라고 해서 이틀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걸 찍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 몇 시간 남았을까요? 앞으로 한 32시간 정도 남았네요. 32시간 뒤에는 이제 역사 속으로 우리가 쉽게 뭔가 개인 지갑으로 돈을 보낸다든지 이런 건 없어질 것 같아요. 현재는 어차피 코인홈과 빗썸은 약간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보낼 수 있어서 지금은 현재 업비트 또는 뭐 코빗 이런 데로 좀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가 싶어요. 하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번 시간에 과연 어떤 게 맞고 틀린지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업비트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4대 거래소, 이제 대표적인 4대 거래소 확인을 해보고요.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은 업비트부터 볼게요. 트래블러 이행에 따른 입출금 방식 변경 및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안내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사전 안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전 안내 같은 경우에도 뭐 특근법 해가지고 2월 24일에 이런 사전 공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여기서 지금 봐야 할 거는 트래블러, 이제 우리가 트래블러라는 거는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영상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트래블러는 뭐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자금 세탁 방지를 하고 뭔가 나쁘게 돈 흐름이 흘러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의 지갑하고 우리의 자산을 추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현재까지도 트래블러 너무 빡빡하게 할 필요가 있나, 정말로 내 자신의 그런 자산만 인증이 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 오늘이 나온 어제 그저께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공지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업비트는 시점 25일 00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고, 자, 요 설명을 잠깐 읽어봐야 돼요. 이건 어차피 처음만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트래블러 이행을 위해서 업비트는 베리파이 바스프 해서 베리파이 바스프 이하 VV 트래블러 솔루션을 채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코드 등 탑 트래블러 솔루션 사업자와 기술적 연동을 통해서 입출금 가능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고요. VV 트래블러 솔루션 연동이 완료되지 않은 거래소의 경우에도 트래블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송금 시 필요 정보 확인 및 VV 계정주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입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나오고, 이제 그 소유주의 계정 간 입금이라는 점, 그러니까 내 명의의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하는 이런 것들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현실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뭐 개인 지갑이 안 되고 이걸 걱정하겠지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안내해 가지고 3월 24일부터 해서 25일 1시간 정도 예정이 돼 있고, 25시 00시 이전에 입금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소급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내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입금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돈을 옮길 일이 있다면. 이것도 이따가 종합적으로 한번 제 평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개인지갑 등록 안내에서 개인지갑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FATF 권고안에 따라서 개인지갑 등록 화이트리스팅을 통해서 업비트 회원의 개인지갑과의 입금 및 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나오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개인지갑의 경우 메타마스크 지갑, 이더리움 계열, ERC 계열에 등록을 선제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라고 나오며, 등록 절차 및 입출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풍문으로 지금 읊어지는 내용들을 봤을 때 그 내용이 얼추 지금 맞아 떨어지는 내용인데, 시행 시점 이후 100만 원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입출금해 건의 경우에는
보시면 나와 있듯이 입금 시에는 업비트 주소로 입금된 시점에 업비트 시세 원화 환산가 기준 이걸 100만원 이상으로 치고 10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금 시에 어쨌든 이상 미만의 여부는 출금 신청 시 업비트 시세 원화 환산가 기준이라고 해서 그게 100만원 이상 미만의 기준을 나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100만원 이상이라고 딱 찍힐 때는 100만원 이상이다 해서 약간 제한되는 알림이나 이런 게 좀 떴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거는 내일 모레 나와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입출금 가능 VV 이제 트래블루 솔루션 연동 VASP는 테넨텐 프라벤 캐셔레스트 비블로 플레타 익스체인지 고팍스 에어 A 프로빗 그다음에 프로비트 거래소까지 해가지고 VV 트래블루 솔루션 연동이 가능하고 VV 계정주 확인 서비스 연동해가지고 업비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그리고 향후 연동 예정에서 바이낸스 비트맥스 OKX 크립토닷컴 FT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나온 거래소들은 충분히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능성까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신고수리 완료 VASP에서 신고수리 완료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목록에서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목록을 한번 쭉 봅시다. 업비트, 코비, 코인원, 비썸, 플라이빗, 지다, 고팍스, 비둘기지가,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 코리아, 코어닥스, 플레타, 그리고 한비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그 다음에 오케이비트, 비크몬, 프라뱅, 코인앤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넨텐, 에이프로빗, 코다, 케이닥, 헥슬란트, 마이키핀 월렛, 그리고 하이퍼리즘, 오아시스 거래소, 와우팍스, 카르도, 델리오 거래소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대상 거래소는 이행 시점 기준에 기술 연동 완료 여부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다. 일단 여기까지는 좀 안전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약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게 MEXC 거래소가 없다. 우리 MEXC 거래소 어디 갔습니까? 자, MEXC 거래소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현재는 그렇게 보이지만 향후에 이거는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MEXC 거래소에서 이렇게 따로 문의를 해봐도 아마 그런 부분을 대략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비트에 당장 여기 목록이나 명단은 없지만 향후에 MEXC 거래소가 여기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VV 트래블러 솔루션 연동 VASP와의 입출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00만원 이상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에는 출금 시에는 출금 거래소 수취인 정보를 필수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금이 거절될 수 있다 나와 있고 입금 받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소에서 출금 시 입력한 정보와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입금 반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개인 지갑이든 아니면 외부 지갑이든 이제 입금을 할 때 그러니까 외부 거래소에서 입금을 할 때도 그냥 아무 거래소나 쉽게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수취인 정보, 이름하고 법인명이 일치해야지만 가능하다. 이 부분에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자, 신고수리 완료 VASP와의 입출금에서 동일 소유주의 계정 간 입금만 반영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예 외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코인을 준다 이건 이제 사실상 약간 제한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살펴볼게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의사항 한번 보면은 오픈 API를 통한 100만원 이상의 일반 출금 및 업비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바로 출금이 제한이 된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전화번호 송금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바로 출금을 제외한 이렇게 나오고 트래블러 미준수 입금건의 경우 입금 반영이 불가능하고 해당 입금건에 대한 환수를 위해서는 복잡한 반환 절차가 동반될 수 있으니 변경되는 입출금 방식을 양지하시어 트래블러 이행 시점 이후에 디지털 자산의 입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고 100만원 미만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출금이 반려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팩트로 나와 있고 보시면 거래소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어요. 기준이 메타마스크는 입출금 가능하고 그리고 개인 지갑 등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추후에 아마도 메타마스크의 경우에 신분증하고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게끔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들고요. 국내 VASP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언급은 다 했죠. 자, 여기 거래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거래소는 지금 사실상 거래소 간에 가능하다. 트래블러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들이 자 여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VASP 해가지고 VV 계정주 확인 서비스 연동을 통해서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해서 타이는 입출금 불가능하다 나와 있고 업비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그 다음에 바이낸스 비트맥스 OKX 크립토닷컴 FTX 여기도 가능하다. 25일부터 순차 오픈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딱 업비트에서 나온 팩트체크 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는 지금 이 정도 거래소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외부로 만약에 나중에 출금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일단 인증을 해야겠죠. 본인 인증을 각각 이 계정에 있는 걸 본인 인증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뭐 조금 보류해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 자,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지가 나온 게 1월 18일에서 약간씩 변동이 있었고, 이 변동된 내용들을 봤을 때 쭉쭉 내려보면은 딱히 여기 나온 내용은 아직은 없어요. 코드 솔루션을 이용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코드 얼라이언스라고 하고, 심사 과정에서 고객님이 요청하신 지갑 주소 등록이 반려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보면은 따로 뭔가 딱히 아직까지는 나온 그런 게 없어요. 외부 지갑 출금 주소 인증 방법 안내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과거에도 제가 한번 올려드리긴 했어요. 과거에도 한번 올려드렸고, 앱에서 그냥 내 정말 지갑만 인증하면 되고, 의외로 이게 빡빡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그 뭔가 화면 녹화 화면을 해가지고 업비트로 차라리 인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웹에서도 인증이 가능하고, 뭐 신분증 들고 찍어도 이제 되고, 막말로.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입금 주소하고 유저 네임 나오게끔 찍기만 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녹화로 해서 인증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코인원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래블러 적용 이후에도 뭔가 오케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코인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까지 나와 있는 건 이렇게 없었다. 그런 내용 정도로만 지금 현재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다른 공지사항 트래블러, 자, 요 내용 3월 21일에 올라온 내용이고 22일 18시 5분 기준, 이게 약간 그 다음의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 내용이 트래블러 시점은 00시부터 이제 사용이 되고, 코드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안내를 한 바처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쭉 내려보면 출금 가능 가상자산 사업자 안내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고, 유의사항은 자, 가상자산 사업자로의 출금은 불가능하다. 검증되지 않은. 회사는 입출금에 대해 이상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상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트래블러 선에서 운영을 하겠다는데, 추후에 뭔가 명확하게 공지가 될 것처럼 보이고, 현재까지는 그냥 이 형식적인 아니면 큰 틀에서의 내용만 좀 공지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25일 이후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어느 거래소들이 해당되고 어느 지갑이 해당이 되는지는 명확하게 제가 볼 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제 코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게 있고, 트래블러에 대한 업데이트 사전 등록 안내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업데이트 일자는 3월 22일 10시라고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코빅은 업데이트 일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 본인 소유의 지갑 주소만 등록이 가능하고, 타인 소유 지갑 주소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불가피하게 타인 소유 지갑 주소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 주소로 문의를 해주면 된다라고 여기 안내가 나와 있네요. 자, 변경된 내용에 가지고 나와 있는 거는 트래블러 솔루션 코드의 회원사 코인원 빗썸 중에 코인원 지갑 주소만 등록 예외로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내부적 상황으로 인해 외부 지갑 주소 등록이 필요한 트래블러 솔루션 코드의 회원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코인원만 해당될 예정이고, 빗썸을 포함한 모든 외부 지갑 주소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트래블러 솔루션 회원사로부터 출금과 관련된 업데이트는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다 해서 지갑 등록 경로 및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이 코빗은 나와 있습니다. 자, 코빅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해서 고객센터, 증빙센터, 지갑주소 등록, 서류 제출 버튼 클릭을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서류 제출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쭉쭉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렇게 뭐 가상자산 터치해서 오른쪽으로 밀고 출금 선택, 등록하기, 수취인 정보 입력 후 서류 접수라고 나와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은 전제 조건이 결국엔 뭐냐면은 거래 주소든 거래든 개인 지갑이든 거래 뭐 개인 지갑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게 맞다라는 걸 쉽게 얘기해서 인증하면 돼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이런 걸로 개인정보 인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거래소 지갑 주소 가이드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내 이제 주민등록증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올려놓은 다음에 바이낸스 화면을 딱 틀거나 아니면 업비트 화면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인증을 하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도 코빗에서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온 내용, 트래블룰, 외부 지갑 주소는 등록해야 되는 이유, 아까 비슷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이 거래소나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일단은 보면은 현재 코빗 빗썸 코인원이며 추가적인 제휴사 발생 시에 공지해드릴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래블룰에 대한 명확한 공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다음 마지막 빗썸에 대한 내용 보면은 빗썸에서도 트래블룰에 대한 내용 25일 00시부터 시행을 한다. 그리고 출금 가능 거래소는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검증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출금 지원을 한다 나와 있고, 리스트는 트래블룰 시행 전 별도 공지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중으로 공지를 뭔가 하겠죠. 빗썸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너무 임박해서 공지를 한다 약간, 그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까지가 지금 빗썸에서도 나와 있는 공지예요. 그래서 업비트를 제외하고는 코인원 빗썸 코빗은 명확하게 뭔가 큰 틀에서의 공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내일 중으로 모든 게 공지될 걸로 예상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은 내 거래소에서 내가 거래소에서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남의 그 지갑 주소로는 못 옮기고 내 지갑 주소로만 옮길 수 있다라는 게 팩트고, 자, 외부에서도 내 이제 거래소로 보내야 돼. 이런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상 감지가 되는 뭐 이런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갑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보내는 것도 사실상 내가 등록한 지갑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남의 지갑에서 내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업데이트된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다뤄드릴 내용, 떠도는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외부에서 거래소로 100만 원 이상 입금 시에는 소명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나오고, 회원 상태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도 소명 요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래소에서 외부로 100만 원 이상 출금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받는 사람 인적사항이 체크가 된다라는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급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 간의 거래 또는 코인을 전송할 때는 간단하게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 개인 지갑에서 상대방의 개인 지갑으로 보내면 된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거래소로 옮기면 끝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딴 사람한테 보내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업비트 거래소를 내가 써. 그러면 메타마스크로 옮겨. 내 메타마스크로 옮겨요.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트래블룰 이후에도. 자, 그럼 내 메타마스크에 있는 거를 상대방의 메타마스크로 옮겨요. 또는 상대방의 하여튼 개인 지갑 어딘가로 옮기겠죠. 자, 옮기면 그 사람은 이제 다른 본인이 받은 사람의 이제 메타마스크가 그 거래소, 다른 요 동일한 명의의 거래소하고 연동이 돼 있다면은 여기로 이제 옮길 수는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절차가 지금 현재로서는 존재한다. 이제 트래블룰이 통과되고 나면 그렇고요. 자, 그리고 다만 25일 이후로는 트래블룰 적용으로 100만 원 이상이면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사전에 자금을 옮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옮길 거면 24일까지 옮겨두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내일까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코인이든 뭐든 만약에 남한테 줘야 될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미리 NFT, 그 다음에 디파이 뭐 등등 해가지고 돈을 입금시켜야 되거나 조금 돈을 써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미리 자금을 옮겨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 자금을 옮기는 것도 지금 다른 거래소는 모르겠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가능하죠. 현재는 다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게 용이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만약에 돈을 써야 되는 경우, 만약에 트래블룰이 적용됐는데 명확한 기준이 안 나오거나 MMO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 24일까지. 2번은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이고,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래소에서 매매만 할 거라면, 내가 업비트 거래소에서 그냥 트레이딩만 할 거야, 나는 뭐 리플을 사고 팔 거다, 또는 다른 걸 사고 팔 거다, 이러신 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인 지갑을 아예 제한해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닌 추세여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제가 트래블룰 듣기로는 저번 달까지만 해서 들어보기로, 그리고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이제 거래소에 있는 걸 개인 지갑으로 보낼 수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많았는데, 지금 네 곳의 거래소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약간 개인 지갑을 오픈하겠다, 개인 지갑까지도 인정을 해줄 것처럼 이렇게 좀 이런 뉘앙스로 풍기고 있어요. 정확하게 공지가 나온 데는 업비트, 그 다음에 나머지 거래소는 약간 애매모호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반응, 추후에 나오는 공지를 한번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현 시간 기준 3월 23일 오후 4시
20분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트래블룰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어려울 것은 없어요. 추후에 공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지, 너무 여러분들이 당장에 자금을 옮겨서 내가 NFT나 디파이를 굴려야 된다, 이런 분들은 내일까지 무조건 옮기시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당장에 내가 옮겨야 될 자금이 없거나 하신 분들은 추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 메타마스크만 인증하면은 개인 거, 내 메타마스크는 내 거래소에서 옮길 수 있으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다. 크게 제한되는 건 없을 것 같다. 다만 일단 당장 되는 거는 이더리움만 가능하다라는 게 약간의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렇게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트래블룰에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런 떠도는 내용들, 그 다음에 거래소의 목록, 이런 것들은 업비트만이 가장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나마 정확하게 윤곽이 나온 거는 이 정도 선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한번 내용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향후에 제가 트래블룰이 적용되면 또는 내일 만약에 이걸 다룰 시간이 된다면 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도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 뭔가 윤곽이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25일 00시부터 적용이 바로 되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적용이 되더라도 거래소나 메타마스크 이런 것들은 좀 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자금을 조금 옮겨 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